봅시다. 오늘 해축구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별로 접근하기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 프랑크푸르트 대 이제 보훔 좀 많이 쉬긴 했네. 시청자가 퍽 줄었네. 하도 많이 쉬었더니 괜찮아요. 내가 건강이 좋으니까. 이제 프랑크가 투타 출전 정지. 여기 스몰치치 알마미툴에도 오늘 좀 빠져있고 린스트룸 여기에 뭐 국대 갔다 온 애들이 뭐 다 좀 몸 상태가 어쨌든 좀 뭐 정상은 아니겠죠. 지블류소 뭐 렌츠는 지금 불투명이고 이제 보험은 감보아랑 소아레즈 출전 정지 피에르 쿤데 불투명. 일단은 프랑크도 어쨌든 지금 수비 쪽에 빠진 애들이 좀 많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투타 같은 경우 출전 정지 빠지고 스몰치치도 빠지기 때문에 뭐 알마미툴에도 오늘 경기 빠지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 지금 중앙 쪽에 결장자들이 많아서 아마 미드필더 자원이 야키치 개처럼 뛰어다니는 야키치가 좀 센터백 자원으로 좀 출전하지 않을까 싶고 뭐 은디카 야키치 뭐 하세베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출전할 걸로 보이고 한데 어쨌든 간에 프랑크푸르트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아 존나 못한다고 프랑크 프라이 존나 못한다고 얘기했잖아. 벌써 한 2달 전부터 얘기한 것 같아. 재개하고 1월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최근 성적이 뭐 적어 드리면은 2승 2무 3패로 많이 떨어져 있는 흐름이고 지금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프랑크가 뭐 유니온 슈투트 볼프스 뭐 라이프치 그래도 조금 뭐 라이프치나 뭐 이런 팀들 좀 잘하는 팀 유니온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흐름이 많이 꺾여 있는데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솔직히 프랑크가 잘하긴 합니다. 반면에 보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 좋죠. 라이프치 쾰른 상대로 2연승 달리고 있고 2경기 연속 무실점. 물론 운이 존나게 좋았어요. 라이프치히 전에 무실점은 솔직히 운이 많이 좋았었던 보험이도 어쨌든 기세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험이 지금 프랑크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프랑크는 뭐 단단했던 수비가 많이 열리면서 일단 실점이 너무 많아. 매 경기 거의 실점을 하고 있고 다만 홈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어쨌든 경기력적인 이슈가 있어요. 홈에서도 이긴 것도 뭐 상태 안 좋았던 헤르타 뭐 최근에는 헤르타가 좀 잘하긴 했었는데 제게 아니 휴식기 전에는 근데 뭐 프랑크랑 했을 때는 존나 못할 때 프랑크가 이긴 거고 또 브레멘 요즘 존나 못하잖아요. 브레멘 상대로 이긴 거 말고 뭐 이긴 적이 없다. 여기에 뭐 국대 차출도 뭐 보레 같은 경우도 콜롬비아 국대 차출돼서 우리랑 붙었었죠. 오바이드킥 일본하고 있을 때 오바이드킥 지렸었고 뭐 카마다 일본 국대에서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해 지브리소가 마찬가지고 지금 차출 같은 경우도 보험보다 프랑크 쪽에 훨씬 더 차출이 많고 보험 같은 경우 부상자 간부가 원래 빠져있던 놈이에요. 소아레 정도 이제 뭐 출전 정지로 빠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전력률 수면에서도 보험은 그러니까 간부가 원래 빠져 있었고 소아레즈 빠진 다음에 이제 측면 수비 쪽에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고 왜냐면 뎁스가 얇기 때문에 뭐 스타필리디스 같은 자원들 뭐 왼쪽으로 옮기거나 막 좀 조정하면은 뭐 가능한 사이즈고 프랑크는 뭐 수비에서의 그런 말씀드렸죠. 3명 빠져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홈 프랑크가 유리하긴 한데 배당이 너무 짜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한이 같은 경우도 프랑스 국대 가가지고 그나마 프랑크푸르트 믿을만한 거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무한이밖에 없다 했는데 무한이가 프랑스 국대 가서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가 후반기에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티치 이탈이잖아요. 유벤투스로 갔잖아 겨울에. 여기에 이제 카마다의 부진이에요. 이거 두 개가 제일 커. 여기 최근에 린스트롬까지 빠져있고 린스트룸, 코스티치, 카마다 상당히 이선에서 프랑크 중요 자원들인데 코스티치 뭐 떠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카마다 같은 경우 일본 국가대표 월드컵 때부터 이상했거든요. 월드컵 가기 전까지 존나 잘하다 월드컵 때 갑자기 못하더라고. 그 이후부터 그냥 계속 못해요. 이번에 A매치 일본 국대에서도 존나 못했어요. 프랑크에서도 계속 못하고 있고 모든 공격 포인트가 전반기에 몰빵이 되어 있는 카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이가 고립되고
무한이 같은 경우도 근데 결정력이 좋은 자원은 아니거든요.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같은 2선 자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없다. 못한다. 없고 떠났고. 이래서 프랑크가 지금 경기력이나 특히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여기서는 좀 분위기를 반전해줘야 돼. 지금 프랑크가 많이 못 이겨가지고 어느덧 유럽 대항전 순위권이 지금 위험해졌어요. 뭐 챔스는 고사하고 지금 밑에서 볼프스랑 레버쿠젠, 마인츠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한두 경기만 더 삐끗해도 이거 그냥 밑으로 7, 8, 9위권으로 떨어져 버리는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뭐 보험 프렌을 볼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배당이 적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프랑크를 찍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뭐 내일 경기도 많고 오늘 좀 쉬어가자라는 메타로 뭐 무승부의 뭐 쪽에 좀 변수 배당 늘리고 변수 쪽에 접근, 요 두 가지 선택지로 제가 볼 땐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국대 차출 기간이나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땐 변수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프랑크가 이기더라도 한 점 차 승리가 충분히 뭐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마행 가능성은 좀 어쨌든 지금 빠져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국대 차출도 프랑크가 훨씬 많이 된 부분에 있어서, 보험 같은 경우는 뭐 차출자들도 뭐 출전 안 한 애들도 많고, 뭐 일본 국가대표 아사노 같은 애들도 이제 한 경기 선발 한 경기 교체 뭐 이런 좀 밸런스 있게 출전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뭐 분위기도 좋고 최근 2연승으로 무승부 엠무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승보다는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마요르카 대 오사수나. 일단 수비 쪽에 발리엔트랑 아우구스틴손이 이제 국대 가서 부상당한 걸로 보이고, 오사수나는 루벤페나, 여기에 브라사치, 그리고 아빌라. 전방에 아빌라 빠진 게 아쉽다. 오사는 이게 아빌라 빠진 게 아쉬워. 브라사나치, 이거 이름 잘못 좀. 어쨌든 오사도 루벤페나 기존의 사이드백 뭐 장기 부상 빠져 있고, 브라사나치가 출전 정지로 오늘 미드필더 쪽에 이제 주로 백업이나 로테이션 봐주는 자원 빠져 있고, 전방에 이제 이번 시즌 최다 득점자 뭐 오사수나의 간판이잖아요. 아빌라 7골 2어시. 그러니까 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마요르카가 괜히 두 배를 받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마요르카 역시도 지금 발리엔트 계속해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아우구스티톤 겨울에 왔는데 또 그런 상황이고, 수비 쪽에 이제 무슨 곤잘레스였는데 아무튼 얘도 이제 국가대표 가서 많이 뛰었고, 뭐 이강인도 그렇고 무리키도 코소보 국대 가가지고 두 경기 연속 풀타임인가 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대 차출에 있어서는 마요르카가 그래도 오사수나보다는, 왜냐면 오사는 타격이 없으니까. YSPD 형님 고맙습니다. 타격이 없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컵대회 관련도 당연히 있고 몰빵이죠. 근데 이게 마요르카를 믿을 수가 있냐라고 보여요. 어쨌든 뭐 오사도 분명히 다음 경기 빌바오전을 준비를 하겠지만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수비적으로 탄탄하게 해야 돼요. 탄탄하게. 왜냐면 1대0 승리잖아. 그러니까 두 골 이상만 안 주면 오사수나가 어쨌든 연장승부든 뭐 본인들이 한 골 넣고 1대1이든 1대0 승리든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탄탄하게 할 거야. 근데 마요르카는 수비가 좋은 팀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동기부여 떨어지는 순위권. 레명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12, 9위라고. 마요르카의 그 좋았던 수비가 최근에, 물론 최근도 좀 됐어요. 한 달 너무 한 달까지는 아니고 몇 주 됐죠. 많이 무너져 있어요. 최근 6경기 연속 실점이에요. 6경기 연속 실점. 한 골, 한 골, 한 골, 두 골, 두 골, 두 골. 그만큼 수비적으로 딱 레알 잡을 때 있죠. 이때까지 수비가 좋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실점을 하고 있다. 귀신같이 순위가 이제 강등권이랑 멀어지니까 얘들은 올라갈 수도 없잖아.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우리 이번 시즌 끝났다, 강등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경기력 떨어지는 거야. 수비적으로 이제 단단함이 무너지고 부상자들 발생하고. 지금도 어쨌든 부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 마요르카가 크게 동기부여적으로, 물론 이게 순위 싸움이긴 해요, 둘이. 다만 이제 무리키 국대 가서 개고생하고 왔지. 이강인도 어쨌든 간에 뭐 장거리 이동이지. 또 누구야? 수비 쪽에 곤잘레스, 얘도 잘 갔다 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핵심 자원들의 A매치 이 기간의 타격은 마요르카가 커요. 오사수나는 타격이 없어. 왜냐면 죄다 스페인 놈들이에요. 죄다. 스페인 국대 갈 놈이 누가 있겠어. 그나마 이제 모로코의 아떼 에자줄리,
이번 시즌 상당히 젊은 자원인데 오사수나의 측면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얘 혼자 이제 모로코 국대 가가지고 교체로 한 경기 뛰었나? 그러고 나서 복귀 때 뭐 큰 누수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력적인 문제는 마요르카 쪽에 더 있어 보이고, 저는 이게 배당 메리트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접근 포인트는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사 프렌 혹은 언더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이게 오사수나의 이제 다음 경기 FA컵 4강 2차전이죠. 빌바오 원정 1차전 1대0으로 이겼고, 이 경기가 가장 중요한 흐름에 있어서 어쨌든 이거보다는 다음 경기에 좀 집중할 부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마요르카가 어쨌든 어느 정도 강등권과 멀어진 승점 차를 이제 벌리고 난 이후부터 떨어진 수비 집중력이나 또 국대 차출에 대한 오사수나보다 더 타격이 있는, 또 하필이면 핵심 자원들이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사수나 프란 쪽으로 보고요. 당연히 무승부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 쉽게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아. 마요르카는 리그밖에 안 남았는데 리그가 이미 강등권과 멀어져 있고요. 오사수나는 FA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준비는 얘들이 더 잘했을 수도 있다. 국대도 안 갔다 오고 막마로 다음 경기 FA컵 엄청 중요해요. 오늘 힘을 빼더라도 그러니까 라인업적으로 힘을 뺄전정 집중력이나 이런 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사 쪽 프렌을 보는 거고, 어노바 같은 경우 솔직히 배당 대비 메리트는 크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마요르카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실점이 늘어난 포인트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1.3배는 솔직히 1.4대는 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언더를 보긴 합니다. 어쨌든 요 정도 느낌으로 보고요. 어서오세요 꼬평님. 마지막 마르세유 대 몽펠레인데, 일단은 마르세유가 지금 홈에서 꽤나 오랫동안 승리가 없어요. 그 뭐야, 벌써 4경기째. 우리가 저번에 스트라스부르도 한번 피를 봤었죠. 그 전에 뭐 파리한테 깨지고 분위기 좋은 니스한테 깨지고, 뭐 어쨌든 뭐 최근에 홈에서만큼은, 원정은 지금 뭐 8연승이야. 근데 홈에서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좀 퇴장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몽펠레는 일단 감독 교체 이후에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몽펠레 최근 경기 5승 1무야. 감독 교체 이후 4승 1무인가 5승 1무인가 이게 헷갈리네. 감독 교체 타이밍이 브레스트와전이었나 투르와전이었나 헷갈리는데, 어쨌든 자카리안 감독으로 교체된 이후에 몽펠리에가 지금 뭐 지는 건커녕 거의 전승이에요. 전승. 감독 교체 바를 아예 제대로 받고 있는 지금 몽펠리에이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좀 분명히 홈에서 최근에 좀 안 좋은 흐름이 있어도 부담을 느낄 만한 포인트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해외 구매율이 생각보다는 무나 몽펠리에 쪽으로 많이 갔어. 이게 구매율이 감독 바뀌고 나가지고 완전 날뛰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도 심지어 좋아요. 그냥 뽀록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경기를 좀 잘해 몽펠이 최근에. 물론 상대가 조금 약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투르아라든가 아니면 앙제 앙방꿀, 아니면 이제 아작시오, 혹은 이제 최근에 분위기 안 좋았던 클레르모, 뭐 랑스랑 홈에서 비긴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어쨌든 약체 잡을 만한 팀들을 잡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성적은 엄청 좋지만 최근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몽페리. 랑스 경기를 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고, 결장자 같은 경우 이제 마르세유는 발레르디 수비 쪽에 출전 정지로 계속해서 퇴장 징계로 빠지고, 뭐 아리시나 우나이가 또 국대 가가지고 부상당했죠. 여기 이제 콜라시나츠도 그 어디야? 얘가 어디 국대였더라? 보스니아였나? 헷갈리네. 어쨌든 간에 국대 가가지고 또 훈련 중에 잔부상이 생겨가지고 복귀를 해가지고 오늘 불투명에 떠있는 부분. 그러니까 마르세유의 최근 문제는 수비거든요. 왜 수비가 불안하냐? 불안할 수밖에 없지. 얘네 뭐 오늘 경기는 얘네 둘이지만 그 전에는 이제 누구야? 은벤바도 이제 출전 정지인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 뭐 기고도 한번 출전 정지로 빠져. 그러니까 최근 마르세유가 홈에서 어쨌든 실점이 늘고 최근 그냥 경기에서 실점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 자원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 새끼 복귀하면 이 새끼 갑자기 퇴장 징계, 이 새끼 복귀하면 이 새끼 옐로우 카드 징계, 계속 빠져버리니까 콜라시나치도 베테랑인 부분에 있어서 리그 경기는 최근에 출전을 못했잖아, 계속 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에릭 바이나 뭐 요런 구데기 같은 새끼들의 출전 시간이 늘고 수비는 조직력이 중요한데 계속 바뀌어 버리니까 실점이 최근에 계속 많았었는데 어쨌든 콜라시나치 정도 나와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불투명에 떠있는 부분이고 몽펠리에도 지금 비상이에요. 일단 페리 출전 정지에 뭐 에스테베 그렇다 치고요. 수비 쪽에 마우아사 몽펠리에가 상승세 감독 교체의 상승세라고 말씀드렸잖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수들의 포지션에 대한 변화나 포메이션 변화가 있어요. 조금 더 공격 쪽에서 힘을 쓸 수 있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팀과의 경기가 많았다 했잖아.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거고 몽펠에 뭐 전방 쪽에 그 새끼 누구야 어린 새끼 이름이 헷갈리네. 이번 시즌 진짜 잘하고 있네. 두 자릿수 골 넘기네. 누구야? 이름 뭐였더라? 와히 12골 이도움이네. 요런 자원들이 확실히 더 힘을 많이 받으면서 골을 많이 넣어줬던 부분인데 그 포지션 변화에 있어서 마우아사가 원래 왼쪽 사이드백이에요. 사이드백인 자원을 윙으로 갖다 올려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힘을 많이 얻고 있었는데 오늘 부상으로 빠져요. 그리고 중앙 쪽에 삼선 쪽에 또 상당한 안정감을 보여주는 페리도 오늘 출전 정지. 그러니까 몽페리 풀이라고 했을 때는 마르세유가 부상자들 좀 있는 어쨌든 최근에 수비가 좀 불안하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풀이었으면 좀 어렵게 봤을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돼 있었으면은 이거 조금 배당이 아까 프랑크 마냥 좀 그런데 근데 어쨌든 페리였고 마우아사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몽페리 이렇게 되면은 뭐 기존의 공격 자원들을 마우아사 대신에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5승 최근 5승 1무로 엄청난 페이스를 자랑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대가 좀 약했던 부분들 그나마 있었던 강팀 랑스와의 경기를 생각했을 때는 몽페리 홈이었던 걸 감안하더라도 좀 많이 밀리는 내용이었거든요. 물론 결과는 무승부였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마르세유가 아직 우승 경쟁이 끝나지 않았고 파리와의 승점차 또 챔피언스리그 경쟁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또 산체스가 최근에 못했거든요. 리그 경기에서. 근데 산체스가 어쨌든 칠레 국대 경기에서 또 득점을 기록했다는 부분들 뭐 좀 흐름을 또 잘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그래도 마르세유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몽펠레의 최근 페이스를 감안했을 때는 변수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결장자 굵직굵직한 결장자들이나 또 이런 부분들은 감안했을 때 그래도 이거는 반대볼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믿어줘야 되는 포인트로 보이고 언어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르세유 수비 불안하다고 어쨌든 말씀드렸죠. 몽펠리에도 득점에 있어서는 지금 감독 교체 이후에도 그렇고 매 경기 득점을 좀 뽑아내고 있다라는 부분 봤을 때 그래도 오바 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봅니다. 축구는 여기까지고 느바도 뭐 간단하게 볼까요? 왜냐면 제가 엮어서 가기 때문에 오늘 축구만 따로 안 가요. 느바랑 엮어서 가지.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한번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보고 갑시다. 와이스피드 형님 보내드리고 마감 경기만 좀 볼게요. 그 아침 경기들은 제가 안 된 것도 많고 해가지고 그건 이따가 보고 띄워서 봅시다. 이렇게 일단 라인업은 요렇고 이 경기는 라인업 보고 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라인업 못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확실하다 뭐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일단은 카루소랑 드럼통이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카고 GTD 떠 있는 거 보시면은 뭐 카루소 드럼원도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카고가 지난 경기 레이커스 상대로 무너진 부분은 결국 높이 싸움에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베벌리 카루소 어쨌든 백코트 다 낮고 라빈 드로잔 다 낮잖아. 부세비치 하나만 큰데 부세비치 수비가 안 좋으니까 뭐 레이커스의 그런 높이적인 부분을 감당을 못했던 뭐 시카고 어쨌든 라빈이 최근에 또 엄청 잘해주고 있는데 직전에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 뭐 오늘은 다시 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샬럿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은 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데니 스미스 미알육은 그나마 좀 슈팅 가드 들어가 있는 거 치곤 높긴 합니다만 뭐 우블의 PJ 워싱턴도 막 그렇게까지 큰 자원은 아니고 본인들이 서 있는 뭐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에 비해서 뭐 마크 윌리엄스가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카루소만 나와준다면은 베벌리 카루소로 이어지는 이 수비 자체는 시카고가 상당히 좋아. 시카고 한때
한때도 아니죠. 한 일주일 전인가? 엄청 막 뭐 원정에서 레이커스 패고 막 필라 패고 막 이럴 때 있었잖아요. 수비가 엄청 좋았어, 시카고가 수비가.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루소가 나와줘야 돼요, 일단은. 카루소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그러니까 카루소만 있고 베벌리가 또 빠지면 안 되겠죠. 베벌리 카루소가 이어지는 이 수비 자체는 확실히 시카고가 중간에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엄청 흐름이 좋았을 때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라인업이거든요. 그렇고 이제 벤치 같은 경우도 뭐 도순무 같은 선수의 이제 허슬이나 뭐 드러먼드의 높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벤치 자원들도 괜찮아요. 코비 화이트의 이제 주사위 3점, 뭐 공격적인 부분들. 또 후반기에 이제 라빈이 상당히 좀 드로잔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떨어졌기보단 라빈이 치고 올라왔죠. 전반기에 라빈이 되게 못했잖아. 치고 올라온 부분에서 시카고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카루소 출전력 기준점이 어쨌든 좀 높아요. 7.5 잡혀 있어. 그러니까 샬럿이 최근에 분전했던 부분은, 샬럿은 오히려 주전들이 병신이에요, 여러분들아. 제가 최근에 뭐 언제야 샬럿 저때 어디랑 붙었을 때지? 오클라호마랑 했을 때 이거 뭐 샬럿 프레인으로 달달하게 그냥 바로 먹어 뿌렸잖아요. 이런 거나 뭐 샬럿으로 최근에 재미 좀 봤었는데, 샬럿 최근에 흐름 좋고. 샬럿 같은 경우 주전 라인은 오히려 병신인 게 수비를 안 해, 여러분들아. 근데 공격은 잘하냐? 어차피 뽀록 3점이야. 없어요, 뭐. 라멜로가 빠진 흐름에 있어서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그나마 이제 볼 핸들러 역할을 해주긴 있긴 합니다만 부족하잖아. 애들이 뭐 그냥 뭐 있어? 뭐 트레이드 시장에도 이미 끝났고 뭐 없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근데 이름값은 있으니까 또 귀는 들어가 있고, 적당히 그 병장놀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팀이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지. 전패를 받았잖아요. 근데 빠지니까 귀신같이 젊은 애들은 조금 더 이제 보여줘야 되는 배고픈 애들이 들어오고부터 샬럿이 수비가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잘하는 팀을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상태 안 좋은 새끼들 오클이나 뭐 댈러스 뭐 인디 이런 팀들은 최근에 또 잡아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 그래도 카루소가 나왔을 때 시카고를 훨씬 더 믿어줄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승패 자체는 시카고가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샬럿은 어쨌든 허슬적인 측면에서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건데, 이 선수들 자체의 실력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특히나 어쨌든 우블에 걸려있고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걸려있죠. 그러니까 거의 PJ 워싱턴 혼자 돌격대장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시카고가 뭐 베벌리 카루소 정도 나와준다면 이건 뭐 그냥 막아줄 수 있는 사이즈고, 7.5라는 기준점이 저는 카루소만 나와준다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못 봐요,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걸리기는 해.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샬럿 역시도 지금 우브레나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중요한 자원들 지금 GTD 걸려있는 흐름에서 그래도 이거 시카고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뭐 승이나 마인이든. 아시겠죠? 가볍게 좀 볼게요. 마감 경기들만. 그 다음에 벨라 토론토. 이거 엔비드가 로토와에는 왜 엔비드가 선발에 안 떠있냐? 이거 오준가? 왜 데드몬이 올라와 있어? 구대기 새끼가. 근데 엔비드가 부상 관련 얘기가 없거든요.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 여기 엔비드 없다고 엔비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상자 뭐 확인해 봤는데 없어요. 저도 보고서 뭐지 했는데 없어. 어쨌든 뭐 토론토가 지금 벤턴이나 뭐 윌바튼, 게투주 뭐 이런 데 걸려 있는데, 토론토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수비가 상당히 좋아요. 특히나 후반기에 집중력이 더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토론토의 수비 수치는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좀 방패로 패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뭐 마이애미, 워싱턴, 디트 상대로 뭐 홈에서 지금 3연승 달리고 있고, 그 전에 뭐 인디애나의 좀 속도에 무너졌던 측면이나 뭐 미러키의 더 높은 높이에 좀 무너졌던 부분 외에는 뭐 덴버도 작고 뭐 홈에서 특히나 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는 원정 경기예요. 홈과 원정에서 갭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승률이 둘이 나눠져 있어. 100이라고 했을 때 홈에서 65고 원정이 33%니까. 반면에 필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3연패로 고전하다가 뭐 엔비드 하든 복귀하고 그나마 이제 좀 분위기 안 좋았던 댈러스를 좀 잡아내긴 했는데, 결국에 어쨌든 토론토는 야코퍼들 들어오고부터는 이제 확실히 더 수비가 좋아진 부분이 페인트 존에서의 확실한 높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퍼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좀 센 안에 있었을 때만 해도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퍼들이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토론토에서 그냥 수비만 하고 있으면 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퍼들은 항상 적극성이 부족하다. 특히 공격에 있어서 솔직히 공격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본인 성격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토론토와는 궁합이 상당히 잘 맞고 뭐 나름대로 벤치에 이제 공격이 필요할 땐 아치오와 수비가 필요할 땐 퍼들 그러니까 고루고루 잘 써주면서 토론토가 어, 밸런스를 센터 쪽에서 어쨌든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직전 두 팀이 맞대결 때는 토론토가 쉽지는 않았는데 토론토는 항상 필라 만나면은 직전 경기들도 그렇고 그냥 씨발 엔비드만 족칩니다. 근데 그러다가 졌어요. 엔비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조져 놨는데 다른 애들 엔비드만 막다 보니까 다른 애들 못 막아서 졌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요 경기에는 필 3 안 들어가면 필라가 못 이길 가능성 높아. 필라가 이기려면 3점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가뜩이나 필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상대 페인트 좀 공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엔비드가 그런 부분을 어쨌든 해주고 있거든요. 직전 댈러스전에도 필 3이 안 들어갔으면 못 이겼어요. 필 3이 들어가서 이긴 거야 이거. 많이 들어가 40% 넘게 들어가서 45%인가 50%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쨌든 높이적인 측면에서 토론토가 강화가 됐고 엔비드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막는 토론토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3점이 안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게임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또 특히나 맥시 같은 애들이 역할이 좀 중요한데 토론토는 높이도 높은데 빨라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필라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어쨌든 근데 원정 토론토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힘이 빠지거나 또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몰라. 필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순위 싸움. 제가 볼 때는 필라는 지금 일단 눈치 싸움 들어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2위인 보스턴을 잡기에는 조금 경기 숫자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일단 뭐 미러키 원정도 남아 있고 쉽지 않은 상황인 상황에서 마이애미 피하기가 일단 좀 들어가 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애미 브루클린 41승 40승. 그러니까 브루클린 만나는 게 개꿀이거든요, 진짜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그러니까 클브라고 지금 3, 4위. 또 브루클린 마이애미 6, 7위. 근데 마이애미가 이거 브루클린 제끼고 6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필라가 3위 자리 유지하면 마이애미랑 1라운드부터. 그렇기 때문에 필라 입장에서도 저는 그래서 필라를 최근에 안 갔어요. 물론 직전 댈러스전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전에 3연패 박았잖아. 물론 원정 뭐 고일스 피닉스 덴버긴 했습니다만 뭐 갈 수가 없었지. 이거 눈치 싸움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니까. 뭐 마이애미 브루클린도 붙어있고 1라운드 특히나 필라 같은 경우 마이애미 만나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경기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계속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고 뭐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토론토라면 고전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원정 토론토라는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그래도 뭐 프렌을 보긴 한데 막 엄청 좋아 보인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토론토의 수비 다만 토론토도 공격적인 부분에 서 특히 원정에서 더 안 좋다라는 점 이런 점 봤을 때는 저득점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은 두 경기는 뭐 인디애나 오클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뭐 인디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일스터너 GTD인데 이거는 승패로 접근하기엔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경기로 보이고 어, 승패로 가기에는 좀 빡세 이거는. 길저스 있으면 당연히 오클 가야 되는데 길저스 없는 오클은 솔직히 진짜 못해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제 직전경기 디트 상대로도 개 고전하는 거 봐 오클이. 인디 같은 경우 그래도 달리는 힘은 있단 말이야. 근데 OKC 같은 경우 최근에 너무 혈전을 많이 펼쳐가지고 힘이 이미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밑에 댈러스랑 막 애들 다 추격하고 있고 지금 레이커스가 뭐 다 치고 올라갔잖아. 사실상 그림상 그 길저스가 계속 빠져있는 형태라면 오클이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들. 순위표를 봐봐요. NBA 보면은 아무리 댈러스가 안 좋아도 또 어빙까지 데려왔는데 이거는 댈러스가 12자리 정도까지 먹고 오클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어빙 댈러스가 뭐 페어링이 잘 안 될지언정 그래도 어빙 돈치치인데 댈러스 어빙 돈치치인데 오클 스가도 없는데 그 오클은 이제 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 그래서 제가 오클 반대로 뭐 날달하게
뭐 했었잖아. 전에도 이제 뭐 디트랑 붙을 때 디트 프렌 언더 봤었고 언더 가서 먹었고 부주력까지. 뭐 남은 경기 일정도 뭐 피닉스, 골스, 멤피스, 뭐 유타 원정이에요. 여기서 못 이기면 끝나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인디 쪽으로 보기는 여기서 못 이기면 오클은 끝이야. 여기서 못 이기면 끝인데 근데 스가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승패를 갈 거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오크를 가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서 못 이기면 그냥 탈락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 1승하기도 빡세. 골스 원정, 유타 원정, 유타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원정이고 뭐 상성상 오클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유타한테 불리하잖아. 여기에 뭐 멤피스, 피닉스 만나야 되는데 듀란트 복귀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패로 가면 그래도 오클 찍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부담스럽고 어쨌든 인디애나가 상당히 달리고 있는 측면이나 오클 역시도 뭐 수비가 지금 불안한 측면을 봤을 때 그래도 본다면 오바? 인데 기준점이 너무 높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고 이 경기는 오늘 마감 경기 중에서는 그리고 워싱턴 대 올랜도는 제가 볼 때 동전 던지기야 이거는 그냥 동전 던지기예요. 그 워싱턴이 어쨌든 간에 개포드가 빠진다면 높이적인 측면에 있어서 올랜도한테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포르징기스 혼자 버티고 있는데 포르징기스 같은 경우 이제 뭐 보드 장악력이나 이런 게 좋은 빅맨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포드 빠지면은 결국 뭐 높이적인 측면에서 올랜도가 확실한 우위를 잡고 경기를 할 텐데 지금 워싱턴도 뭐 높이가 낮으면 공격에서 해줘야 되잖아. 브래들리 빌린 쿠즈마 빠져 있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홈에서의 이점이나 그리고 최근에 포르징기스가 좀 많이 잘하긴 하거든요.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몇몇 선수들의 야투감은 괜찮아요. 다만 수비가 안 될 뿐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겨도 이상하진 않은데 뭐 저도 이상하진 않다. 이 경기는 동전 던지기다 워싱턴 대 올랜도는. 그래서 골 있는 거 가는 게 맞다. 요 정도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 정도 보고. 오케이. 그리고 저거 뭐야? 물부 마이애미 대 매치는 좀 저걸 빼먹을 뻔했네. 오늘 제가 마이애미 프렌 가서 박살났는데 일단은 요 경기 일단 뭐 매치가 오늘 뭐 이겼음에도 배당이 저렇게 높은 거는 매치가 불펜이 약해요 지금 여러분들. 음. 불펜이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이거. 클래추 형님 감사드립니다. 어디 갔노 씨부래. 에드윈 디아즈 시즌 아웃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패터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닝을 많이 못 먹어줘요. 그래서 불펜이 아마 막아줘야 되는 구간인데 불펜은 마이애미가 더 좋아요 매치보다. 물론 마이애미 빠따가 병신이어가지고 오늘 어, 뭐 7, 8, 9 뭐 못 뚫긴 했습니다만 패터슨은 6이닝 이상 기본적으로 못 먹어주거든. 4이닝, 5이닝에서 아마 내려갈 가능성 높아요. 기본적으로 이닝도 길게 못 먹어주고 뭐 그런 흐름에 있어서 그 불펜 싸움으로 길게 가져간다면 마이애미가 꿀릴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빠따는 매치가 당연히 훨씬 좋죠. 근데 불펜은 마이애미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매치 배당이 높은 거야. 1.64나 줬잖아.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저는 다시 한번 프렘 보고 언오바는 역시나 오바. 오늘은 못 쳤지만 내일은 칠 가능성이 높다. 한번 보기도 했고 어쨌든 오늘 한번 봤잖아 불펜 애들 필승조 애들 봤고 뭐 또 어쨌든 불펜이 불안한 건 팩트니까 지금 매치가 이런 부분에 있어. 그렇게 보고 많이 봤다가 병신이긴 해요. 그래서 매치 불펜이 안 좋아도 못 칠 수도 있는데 뭐 두 번째 어제 못 쳤으니까 어제가 아니지 오늘 새벽에 못 쳤으니까 내일은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마프로 봅니다. 마프로 또 다시 마프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